네, 이번 시간은 변액보험 판매관리사 1장입니다. 금융시장 2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도 유익한 강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이어서 예제 6번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를 배우고 있느냐? 금융시장의 기능 중에서 마지막 시장 규율입니다. 네, 이제 시장 규율이 좀 상대적으로 개념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번 시간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고요. 여기 보기에 있는 지문, 제가 이제 다른 문제도 그렇고요. 이 보기에 있는 지문은 가급적이면은 기본세 문장을 그대로 제가 수록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도움이 되도록. 자, 보겠습니다.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할 경우에 이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해당 주식이나 채권의 가격에 반영이 된다. 어떤 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급속하게 확장하는데 이 부분이 시장에서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불건전한 사업 악화 이렇게 얘기한다면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하게 된다. 자, 이게 결론으로 시장 규율 기능입니다. 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자, 이렇습니다. A라는 기업이 유상증자를 예정을 두고 하고 있다. 발행가가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자, 그런데 그 돈이 필요한 이유가 어떤 그 사업을 급속도로 확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인데 이 부분이 좀 과도하고 무리하다 이렇게 시장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주가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죠? 네. 주가가 하락하게 돼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10만 원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주가가 하락을 해서 6만 원이 되었다. 6만 원으로 조달하게 되었다. 이러면은 어때요?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는 결과가 되는 거죠. 네, 시장에서 안 좋게 받아들여진다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그죠? 주식 발행자 입장에서는 네, 자금 규모가 축소되는 거죠. 또는 자금 조달 코스트가 올라간다. 이것이 시장의 기능이다. 시장 그 자체의 시장 자체의 규율 기능이다. 주가를 통해서 이게 이제 시장의 본연의 기능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금융시장의 기능 쭉 살펴봤고요. 이제 비교해서 금융기관의 기능이 있었죠. 금융기관 중에 자금 거래 비용 절감에 대해서는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금융시장의 거래 비용 절감은 탐색 비용, 정보 비용이었죠. 비교하는 거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자산 전환 또 기타 나머지 부분은요. 또 PPT 한 20페이지 뒤에 또 나옵니다. 그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주제가 바뀌어서 자, 금융시장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금융시장을 구분하는 거. 제가 OT에서 설명드린 대로 이 변액보험 시험은요. 기본서 범위가 270쪽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샅샅이 공부를 해야 돼요. 문장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는 자세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구분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시장을 구분하는 거죠. 자, 화폐시장, 자본시장이 합쳐서 전통적 금융시장이고요. 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파생시장, 외환시장을 합쳐서 협의의 금융시장이다라고 하고 4대 시장, 펀드, 나머지 다 합쳐서 이제 광의의 금융시장이죠. 가장 큰 범위입니다. 요거는 이제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화자전. 네. 화폐시장, 자본시장 합쳐서 전통적 시장이고요. 그리고, 외협이다. 전통에다가 이제 파생시장, 외환시장 합쳐서 협의의 금융시장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유치해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나 외워두시면 시험장에서 아주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자, 바로 뒤에 연습해 보실까요? 자, 협의의 금융시장에 속하지 않는 것은 어때요? 화자전, 네, 화폐 자본시장 전통적 시장이고 파생과 외환시장 합쳐서 네, 협의의 시장이고 다 합쳐서 광의의 시장이 됩니다. 네, 답이 4번이죠. 네. 자, 그럼 이제 전통적 금융시장에서 용어를 확실히 한번 이해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잘 보시면은 금융시장이다라는 용어가 있고 또 화폐시장이 있고
또 자본시장이 있습니다. 자본시장은 이제 다른 말로 증권시장입니다. 증권시장. 그리고 이제 채권시장, 주식시장 쭉 나오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금융기관에서 일하는 분이라 하더라도, 금융시장과 화폐시장, 자본시장을 명확히 구분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설명을 못하는 분이 많아요. 네, 그렇지만 여러분은 이제 제 인강을 들으시니까 이 강의를 들으시면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남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확실히 하는 거고, 그게 이제 곧 능력이 되죠. 자,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가장 큰 범위는 실물 시장과 금융 시장으로 구분된다는 겁니다. 실물과 금융. 자, 실물은 리얼 마켓이라고 하는데, 자, 원자재 시장, 부동산 시장 다 실물이죠. 또 마장동 우시장, 뭐 양재동 꽃시장, 재래시장 다 실물이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실물이 아닌 돈이 거래되는 시장이죠. 금융시장입니다. 자, 금융시장이 제일 큰 범위에 있다라는 거 중요하고요. 금융시장은 자, 영어로 파이낸셜 마켓인데, 금융시장은 화폐시장과 자본시장으로 구분이 됩니다. 화폐시장과 자본시장으로 구분이 되는 기준이 뭐냐 중요합니다. 자, 만기가 1년이다라는 거죠. 만기 1년이 안 되는 상품들, 자, 콜, CD, RP, CP, 표지금, 발행음 이런 것들이 거래되는 시장을 화폐시장이라 한다. 모니터리 마켓이다. 자, 자본시장은요, 1년 이상입니다. 주로 이제 뭐 3, 4년, 뭐 더 긴 것도 있고요. 자본의 의미는요, 자금을 길게 쓴다. 좀 규모가 큰 자금이다. 이런 뜻이 들어있죠. 자, 캐피탈 마켓입니다. 그래서 자본은 채권 발행 또는 주식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는 그런 시장이에요. 자, 자본 시장은 다른 말로 증권 시장이다라고 합니다. 증권은 채권과 주식을 합한 개념이 됩니다. 주식과 증권을 같은 뭐 의미로 쓰는 분들도 꽤 계시는데, 정확히 말하면 증권은 채권과 주식을 합한 개념이 돼요. 아시겠죠? 일단 금융시장은 화폐시장과 자본시장으로 구분이 되고, 이 기준은 뭐다? 만기 1년입니다. 만기 1년이 안 되는 상품들이 거래되는 시장을 화폐시장이라 하고, 여기서 각각 다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자본시장에 와서 채권이나 주식시장, 자, 우리가 앞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하나 기억을 해볼까요? 채권이나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확보하는 금융을 뭐라고 하죠? 직접 금융이라고 하죠.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간접 금융이고, 하나 복습했습니다. 자, 그러면 채권과 주식은 각각 발행과 유통 시장이 있습니다. 각각. 네, 발행은 뭐냐? 기업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새롭게 증권을 발행하는 거죠. 그 투자자가 그 증권을 사게 되면 이제 돈이 기업체에 가는 거죠. 자, 국공채, 뭐 국채나 공채 입찰도 하죠. 네, 이게 발행 시장입니다. 회사채. 그리고 이제 발행이 됐으면 유통이 되는 거죠. 네, 장내와 장외가 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IPO. 자, 뒤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룰 건데, IPO는 이제 최초 공모라고 하는데, 기업 공개, 상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상장에서 이제 IPO를 통해서 상장이 되면 역시 주식을 발행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이미 상장해 있는 기업이 추가로 발행하는 거.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추가로 주식 발행했다. 유상증자가 되죠. 어쨌든 없던 상태에서 새롭게 증권이 발행되는 거죠. 이 발행된 증권이 유통시장에서 이제 거래가 되는 겁니다. 자, 빨갛게 해놓은 건 뭐냐면은 유통시장에서 거래소 시장을 말하죠. 한국거래소.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주식시장은 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흔히 알고 있는 주식시장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돈 벌고 싶다 이러면 돈을 갖고 증권사 가서 계좌를 개설하고 매매하는 대부분의 시장이 코스피 아니면 코스닥이죠. 네, 이제 빨갛게 된 게 이제 거래소 시장에서 이제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이고요. 코스닥 시장,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위주로 뭐 범위는 규모는 작습니다. 코넥스 시장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파생 시장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OTC 순수 장외 시장이고요. 자, 그래서 일반인들이 흔히 아는 주식시장은 이 부분을 말한다라는 것인데, 자, 여기까지 이제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요. 여담으로 잠깐 말씀 하나 드리면, 자,
사람들이 돈을 벌고자 달려드는 시장이 여기입니다. 빨간색 코스피나 코스닥이 많은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돈을 벌려고 한다면 돈을 벌고자 한다면 이 발행 시장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발행 시장과 친숙하게 돼야 돼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아파트 청약을 한다고 치면은 청약에 경쟁이 많이 붙잖아요.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만 뭐 예전이다 치면 뭐 청약 받는 순간 로또가 된 데가 많았죠. 시중 가격이 워낙 차이가 나니까. 즉 발행 시장은 프리미엄이 붙지 않은 가격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행 시장에 사는 게 유리하다 이 얘기입니다. 예를 든다면 그 유상증자 할 때도 시가가 2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유상증자로 받는 가격 보통 좀 할인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15,000원. 좀 더 싸게 사지 않아요? 물론 이제 청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시를 잘 봐야 되고 뭐 발품도 좀 팔 수 있고 이런 노력을 좀 드려야 되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에 대비하는 중요한 부분은 금융시장은 화폐시장과 자본시장으로 구분되고 이거를 구분하는 기준은 만기 1년이다라는 거. 그리고 화폐시장은 또 다른 말로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단기 금융시장이 되는 거죠. 1년이 안 되니까. 여기는 장기 금융시장입니다. 이렇게 구분하시고요. 특히 이제 단기 금융시장을 구성하는 개별 상품 시장 이게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됩니다. 자, 이어서 문제를 보겠습니다. 화폐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 아닌 거. 자, 이거는 무조건 대비하셔야 돼요. 가장 기본입니다. RP, CD, 통화안정증권 다 화폐 시장입니다. 모니터리 마켓. 자, 특수채는 채권이죠. 채권은 이제 주식, 채권 합쳐서 증권시장, 자본시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통화안정증권은요, 뒤에서 봅니다만은 만기가 13종류, 자, 종류가 이제 13가지 종류로 정형화되어 있고, 이 만기가 2주에서 2년까지 있는데요. 그러면 2년짜리는 화폐시장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죠. 자, 물론 맞는 내용인데요. 자, 이제 1년 이하가 대부분입니다. 거래되는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화폐 시장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특수채는 자본시장에서 거래된다. 그 다음에 증권시장입니다. 다른 말로 뭐죠? 자본시장입니다. 자, 그러면 통화안정증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화폐 시장이죠. 국채, 지방채, 자산유동화증권 이건 ABS라고도 하는데 자본시장입니다. 네. 이제 그리고 이제 이 통화안정증권은요, 줄여서 통한채다라고도 합니다. 네. 채권의 종류니까요. 통한채 이렇게도 부릅니다. 자, 답은 1번이고요. 자, 그러면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단기 금융시장과 장기 금융시장의 기본적인 특성의 차이인데, 이거는 이제 아주 지문이 짧죠. 외운다고 외워지지 않고요. 개념을 이해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당연히 단기니까 만기가 짧죠. 여기는 길죠. 그리고 좀 연결이 돼요. 만기가 짧으니까 유동성이 풍부하겠죠. 그죠? 그리고 만기가 짧으니까 가격 변동도 작습니다. 다 연결되는 겁니다. 장기는 만기가 길다. 예를 들어서 만기가 길면 10년 만기 채권을 생각해 보세요. 10년 만기 채권이다. 그러면 이 10년 만기 채권의 유동성하고 1년 만기하고 뭐가 더 거리가 많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게 많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유동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자, 변동성도 기간이 기니까 변동에 노출되는 기간이 크니까 크죠. 변동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성은요. 유동성과 반대예요. 이걸 이제 상반관계라고 하죠. 트레이드 오프. 수익성이 유동성이 높으면 수익성이 낮죠. 예를 들어서 보통 예금 볼까요? 자, 보통 예금과 정기 예금을 봅시다. 네, 보통 예금의 이자 뭐 정확치 않습니다만 0.2%, 정기 예금은 2.5라고 합시다. 그러면 정기 예금의 이자를 많이 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만기를 정해놓고 그 안에 돈을 못 찾잖아요. 그죠? 은행에서 돈을 마음대로 운용할 수 있으니까 이자를 주는 거죠. 근데 보통